두 번째 이슈 넘어가 보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항공업계 실적 양극화 가속. 항공업계 실적이 아시다시피 항공 화물 기준으로 해서 굉장히 양극화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LCC는 자본 확충의 노력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과연 아직은 코로나 여파가 있는 가운데 어떤 기업이 살아남을 것인가, 이게 상당히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하반기 항공업계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전성진 전문가님. 네, 코로나 장기화로 항공사들의 2분기 실적이 발표되면서 희비가 엇갈립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화물 운송으로 활로를 찾았지만 저가 항공사들은 수백 원대 적자를 기록하며 재무적 위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대한항공은 올 2분기 매출액은 16% 증가한 1조 9,508억 원,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31% 늘어난 1,969억 원으로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습니다. 원인으로는 승객은 감소했지만 화물 수송이 증가하였기 때문인데요. 대한항공은 지난해 1분기 적자를 기록한 이후에 여객 운송에서 화물 수송으로 신속히 전환했고, 여기에 화물 운임까지 급등해서 올 2분기 화물 매출액은 역대 사상 최고 매출액을 달성했습니다. 전체 매출의 77%는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은 화물 수송에서 기대 이상의 성과를 매출액 9,335억 원, 영업이익 949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주요 원인으로는 역시 화물 부분 성장입니다. 반면에 저가 항공사들은 무상감자와 유상감자를 통해서 자금난에 허덕이며 최악의 상황을 피해보려고 노력 중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가 쉽게 해결될지는 의문입니다. 큰 위기가 있을 때마다 기업들이 재편되는 것은 이제 흔히 볼 수 있는 일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가 장기화되는 것이 보여지는 이 시점에서 실적 또한 대형 항공사와 저가 항공사가 뚜렷하게 나누어지는데, 시간이 흐를수록 양극화는 더욱 심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본주의의 속성이죠. 돈이 풀리면 풀릴수록 더욱더 양극화는 가속화됩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항공업계의 바닥잡기가 과연 언제쯤 가능할 것인가. 증권가에서는 9월 추석 연휴나 올 겨울방학 시즌 정도에 코로나가 이제 독감으로 전 세계적으로 좀 더 받아들여지고 백신을 맞게 된다면 이때 여객 수요가 회복될 것이다라는 전망도 나오던데요. 서용환 전문가님은 항공업계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예, 저는 항공사의 기존 시장에 좀 회의적인 시각이 좀 많이 있죠. 근데 저는 반면에 좀 상당한 매력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에서 벗어난다고 하면은 엄청난 수요가 몰려들어서 운행비가 되게 급격한 상승을 할 것으로 저는 기대를 하는데요. 작년 그리고 올해 해운사들의 운임비 폭등과 같은 현상이 항공사들한테도 일어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HMM 같은 경우에는 19년도에 영업 적자가 3천억에 달했지만 올해는 5조 원대의 영업이익이 기대가 되죠. 저는 이거보다 훨씬 많이 나올 것 같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러한 기대감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요. 다만 투자하실 때는 대한항공 등 대형사들 위주로 좀 투자하시기를 좀 권해드립니다. 왜냐하면 여행이 언제 재개가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 저가 항공사들이 좀 살아남을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계속 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대형주 위주로 투자를 하시면은 나중에 큰 수익을 보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악재는 이제 나올 만큼 다 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개선되는 수순을 기다리면서 시간 투자를 해보자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관련주는 대형주 위주로 보자고 하셨고요. 전성진 전문가님도 관련주 제시해 주시죠. 네, 저도 서영환 전문가께서 말씀하셨던 대형주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을 준비했습니다. 일단 이 개별적인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 대한항공은 이제 내년에 아시아나 항공을 인수한 뒤에 2년간 자회사로 운영하며 통합 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비용은 약 6천억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조사가 됐는데, 대한항공은 아시아나 항공 인수 이후에 다시 회사채를 발행하거나 추가로 유상증자를 통해서 통합 비용을 마련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투자를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판단을 합니다.